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우파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투표권만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던진 투표용지가 독재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가짜 장식품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총칼을 든 군대가 나타나 그 결과를 통째로 지워버린다면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민주주의가 파괴된 4곳의 잔혹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군부의 총칼에 짓밟힌 미얀마, 법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인 홍콩, 조작된 투표함으로 연명하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끝없는 정쟁 속에서 길을 잃은 네팔까지 시로 세운 민주주의가 단 한순간의 조작과 폭력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의 타임라인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극의 연장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반세기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를 끝내고 이제 막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던 참이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열린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쓸어담으며 압승을 거두었죠.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군부는 물러나라.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던 군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아주 뻔뻔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부정선거로 이었습니다. 군부는 선거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며 끊임없이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새 의회가 열리기로 했던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전격적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모조리 구금하고 정권을 강탈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저항했지만 군부는 자국민을 향해 실탄을 사격하며 민주주의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선거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군부의 탐욕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던 홍콩입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미얀마처럼 피비린내 나는 군대 투입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바로 법률이라는 무기로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은 중국 본토로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성환법에 반대해 거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민주파가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중앙정부는 아예 판을 엎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2020년 중국은 홍콩 의회를 패싱하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죠.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민주파 언론들은 강제 폐간되었고 정치인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중국은 애국자, 즉 친중파만 홍콩을 다스릴 수 있다며 출마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홍콩의 선거는 투표를 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는 완전히 박제된 제도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해도 이미 홍콩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지구 반대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곳은 미얀마나 홍콩과 또 다릅니다. 선거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야당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 같죠? 하지만 본질은 철저한 가짜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독재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결과는 우리가 정한다입니다. 야당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마두로를 위협하자 정권은 사법부를 동원해 강력한 야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다른 대안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해 개표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투표소에서 나온 개표 통계는 야당 후보의 압승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부 발표는 늘 마두로의 승리였습니다. 서방세계와 국제감시단이 투표함과 상세 대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권은 거부했죠. 문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독재자는 조작된 투표 시스템을 방패 삼아 20년 가까이 왕자를 지키고 있다가 올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입니다. 네팔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이유는 앞선 세 나라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강력한 독재자 한 명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끝없는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네팔은 2008년 오랜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네팔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이후 펼쳐진 풍경은 지옥 같았습니다. 마오주의 공산당, 의회파 정당 등 수많은 정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했습니다.
총리가 1년에 한 번꼴로 바뀌는 극단적인 정치 불안정이 이어진 겁니다. 정치인들이 권력 투쟁에만 눈이 멀어 민생을 돌보지 않자 선거제도는 그저 상대 정파를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났죠. 국민들이 피를 흘려 왕을 쫓아냈더니 그 자리를 채운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네팔 국민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총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은 미얀마, 법으로 출마를 막아버린 홍콩, 개표를 조작한 베네수엘라, 정쟁으로 제도를 망가뜨린 네팔까지.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세웠다고 해서 영원히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제도를 당연하게 여길 때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쉽게 숨을 거둡니다. 이 네 나라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6.3 선거 이슈가 많았습니다. 한눈 팔면 한국도 한순간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눈 좀 뜨라는 의미에서 잠실에서 외치는 애국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